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은퇴 시리즈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한 어떤 부장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노하다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건설 현장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는데 벌써 자기 밑에 2명이나 후배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 또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기술을 잘 익혀서 앞으로는 전문적인 도로 포장이라든지 더 전문적인 페인팅 기술 쪽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싱글벙글 아주 자신만만한 50대 중반의 명예퇴직 그 후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퇴하면은 겁내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이 단절되고 우리의 수입도 끊어지고 우리의 삶도 라이프 스타일도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퇴는 새로운 출발점이고 또 새로운 제2의 직업, 제2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건너가는 것이지 100세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더 절반 정도 더 살아야 되는 이제 인류의 수명이 120세로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개의 직업, 하나의 어떤 직장의 개념 쪽에서 단절되고 거기서 퇴직하고 은퇴하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퇴하면은 보통 소득이 40% 정도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출은 이제 은퇴하였으니까 좀 줄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20%밖에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득은 40%, 그거의 절반 지출밖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적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사실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만 준비하면 사실은 걱정 근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퇴에 대한 팁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가 은퇴를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숙제이고 또한 우리가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4가지 통찰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시청하셔서 은퇴 후 준비에 큰 유익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빚내가면서 월세 받으려고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여러 전문 서적들이라든지 보면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주가 되고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데서 월세를 받는 거, 이거 월급쟁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직에 다니는 분들의 로망이고 또 꿈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또 월세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많은 과다한 빚이 투입이 되어서 부채가 들어가고 채무가 많이 발생되어 있다 보면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을 가진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갖는 어떤 부분에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거래세 또 보유세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들이 따르고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또 세율 부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차감할 어떤 비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또 그러한
건물들이라든지 어떤 월세가 나오는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수반되는 서비스라든지 수리, 보수, 노후화되는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우리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황금성 부분에서 보면은 그렇게 월세가 나오는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팔리게 되어서 그럼 또 팔게 되더라도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더라도 정여세라든지 이런 부담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월세 구조를 만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다니시면서 보시지만은 임대라는 그 많은 그 임대한다는 홍보물들이 붙어 있는 건물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하지만은 그 내막을 잘 따져봐야지 우리의 능력에 맞는 구조로 월세 구조를 만들어야지 능력에 과한 정도로 가서 계속 은퇴하고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월세 구조를 가져가려고 무리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되고 공경에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모든 것에서 은퇴 준비를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현금 유동성 위주로 준비해서 차곡차곡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좀 더 40대부터 또 30대 후반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채무를 진다든지 빚을 져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50대 후반 또 50대 중반 50대 초반 이때부터 빚을 져가지고 월세 구조를 만든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꼬여서 그것이 임대도 안 나가고 하다 보면은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몸을 움직이면 그것이 돈 버는 길이다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것이고 병원비가 안 나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몸을 움직이는 모임이라든지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은 뭐 상식적인 것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수익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후배처럼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서 평생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친구는 1톤 트럭을 사가지고 그 트럭에다가 페인트물을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오파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건설 현장에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페인트를 책임지는 이런 반장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시련들을 잘 겪어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몸을 움직이면서 수입 있게 만들다 보면 바빠서라도 돈 쓸 시간도 없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두 가지 요소가 항상 가미되어야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은퇴 후의 삶은 또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돈을 벌지 못하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연금제도, 정부의 저축지원제도를 잘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는 국민연금을 5년 동안 더 불입함으로써 최고의 수령액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9만 원씩 꼬박꼬박 받고 또한 사적연금 부분도 젊은 시절부터 그 여러 가지 연금기관들 보험회사라든지 금융기관들을 활용해서 잘 준비를 해서 한 달에 사적연금만 해서 한 150만 원 정도씩 지금 65세 이후에 평생 동안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금제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연구하고 지혜롭게 대응하고 요즘은 정부가 또 사회보장 또 노령 쪽 노후복지 이쪽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의 변화들을 잘 읽어서 그것을 잘 연구해서 연금제도 정부의 저축지원제도들을 잘 연구함으로써 내게 맞는 맞춤형 연금제도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은퇴 준비의 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갖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복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은퇴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심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주변 가치는 흔들려도 내가 항상 행복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다 그러면 돈은 적어도 행복하다,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큰 욕심을 억제해주고 또 우리가 은퇴 후 그리고 노연 후에 잘 준비해서 저 천국의 소망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신앙을 갖는 분들은 이타적인 삶으로서 정신적, 영적으로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또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무 광신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힌 삶과 영적인 삶에서 균형을 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상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명함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고 명함 하나 주세요 할 때가 가장 곤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명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서 나는 어떤 명함을 만들 것인지를 준비하는 거 얼마나 지혜롭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분이 필라테스를 끊으러 가는데 필라테스를 끊으면서 직업하는 데서 무직 이렇게 쓰는 걸 보고 그 부인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참 의미 깊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분의 경우에는 무직이라고 쓸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고 또 그만큼 사학연금이나 모든 노후 준비나 은퇴 준비가 잘 되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대학 교수를 은퇴했으니까 전직 대학 교수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무직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그 명함을 가져 다닐 수도 있습니다. 명함이 필요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은퇴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분은 나는 은퇴하고 나서 내 명함에 뭐를 쓸까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의 명함을 받아보면 숲해설가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명함이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은퇴 상담자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명함도 봤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작은 힘을 보태는 사람, 그래서 희망 멘토, 전옥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 이런 경우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누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명함은 어떤 걸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하면서 명함을 미리 준비해서 나의 정체성, 평생 동안 내가 이 명함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름 세자가 들어가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명함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 여러분하고 여러 가지 일을 나눠봤는데, 빚지면서 월세 구조를 만들려고 너무 몰입하지 말자라는 거,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돈이 발생되는 구조를 만들고 몸을 움직이는 그 자체가 유익한 것이고 수익을 얻는 것이다 라는 그 통찰, 그리고 또 연금 제도를 차차게 공부하고 연구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을 갖자라는, 그래서 중심가치 중심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명함 갖기를 은퇴 준비 시리즈에서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전옥표 이기는 TV에서는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퇴 후의 생활에 승리를 돕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은퇴 준비 시리즈를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통찰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옥표 이기는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 전옥표였습니다.